네, 오늘은 2021년 9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가격,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사 제목이 무섭게 뛴다. 전국 아파트 한 평당 가격이 2천만 원을 넘어섰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평당 4,569만 원이다.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8년 4개월 만에 평당 2천만 원을 돌파했다. 평균 아파트 가격이 전국 평균입니다. 이 전국 평균이란 말은 물론 서울, 경기와 같은 수도권뿐만 아니고 지방의 군 단위, 면 단위, 읍면 단위 이쪽 그 아파트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평균 아파트 가격이 2,030만 원이 되었다는 내용이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4,569만 원까지 지금 올랐다는 내용이 있네요. 서울 아파트 가격의 그 바로 밑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대치동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15년 5월에 10억을 돌파했고 3년 후인 2018년 9월 20억에 팔렸네요. 그리고 그로부터 또 한 3년 가까이 됐는데 26억 2,500만 원의 실거래가 되고 있다. 자,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집값 상승률은 경제 성장률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참 좀 제가 봤을 때 좀 무책임한 내용이 아닌가. 왜? 이 가격이 바람직한 가격이 있나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볼펜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그러면은 이 볼펜의 가격이 100원은 안 바람직하고 200원은 바람직하고 50원은 뭐 바람직하고 이런 가격은 없죠. 이 표현 자체가 저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가격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을 쓰는 건 참 무책임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아파트 가격,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먼저 2017년 5월에 들어선 현 정부권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위 말하는 시세 차익은 불로소득이라 그래서 나쁘다. 그래서 세금으로 두드려 잡겠다. 그래서 공급은 하지 않고 계속 이제 대출 규제하고 세금 규제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민간 공급에 대해서는 아주 제약시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민간의 공급은 줄어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공공 부분 과거에 이 복지 차원에서 주택을 공급하던 이 공공 부분에서 주택을 공급하려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펴왔고 또 펴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공공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과연 이 거주를 하고 실수요층에서 그걸 원하느냐. 저는 이런 이 법안들을 내는 그 당사자, 고위 공무원, 정치인, 이 관료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당신들은 그 아파트, 서민 아파트, 공공 임대 아파트 그런 아파트에 살고 싶냐는 거죠. 아니라는 부분이죠. 물론 경제적으로 약자, 소위 말하는 우리 사회에서 약자고 이런 민간 주택에 경제적으로 살 수 없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복지 차원에서 공공 부분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부분은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일반 수요 자체를 일반 이 시장 자체를 정부에서 지나치게 개입을 해서 주도를 하고 자기들이 이끌고 그래서 국민들은 따라오라 이렇게 하는 건 말 그대로 반시장적인 정책이죠.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주택 가격은 더 상승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M2라고 하죠. 광해 통화. M1이라고 할 수 있는 협의의 통화인 시중에 풀린 현금이라든지 현금 사용이 쉬운 현금, 요금을 예금,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을 포함하는 이런 M1 플러스 자 M2에는 MMF라고 그러죠. 머니 마켓 펀드 그리고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 증권, 양도성 예금 증서 등 CD라고 하는 이런 시장성 상품 그리고 2년 미만 국고 금융채, 2년 미만 금전 신탁, 수시 입출식 금융상품 CMA를 포함한 이 광의 통화가 지금 수천조, 제가 알기로 3천조 좀 넘었었죠. 과거보다 이게 좀 시중에 유통되어 있는 통화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몇 배가 지금 늘어났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제가 본 그 기사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미국의 트럼프, 그러니까 요 앞에 좀 바이든 정부 앞이죠. 트럼프 정부 4년 동안 그 시중에 풀린 미국 자금이 미국이 그 18세기에 독립하고 그 이후에 수백 년 동안 200년 넘게 동안 그 풀린 자금보다 더 많다는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미국뿐만 아니죠. 우리나라도 지금 시중에 광이 통합하면 이 M2가 수천조가 풀려 있다는 거죠. 그럼 갈 데가 없는데 이 돈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물론 뭐 이 코인이죠. 비트코인 같은 이런 그 가상화폐 그리고 증권, 주식에도 가겠지만 상당수 많은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부동산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중의 통화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 부분을 흡수를 할 수 있는 그 부동산 같은 경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이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정부는 규제 일변도로만 하다 보니까 그 공급 정책을 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연관되는 기사인데 그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세 곳에서 이 국책연구기관을 하면은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이 그 국책연구기관 세 곳에서 현 정부가 국민의 부동산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규제와 조세 등 불필요한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하고 해야 된다. 이런 지금 내용의 기사도 있네요. 앞에 제가 내용하고 관계가 있죠. 자, 공공주도 공급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자, 현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다주택자를 지목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 국책연구기관들이 현 정부는 충분한 정책 검증 과정 없이 임대차 3법을 강행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반자본주의적 이미지에 갇히게 된 측면이 작지 않다. 국내 주택 공급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기사인데요. 국내 주택 공급은 민간에서 주로 맡아왔죠. 과거에는 맡아왔는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이 공공이 주택 공급에 이 전면에 나서면 거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 민간의 그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한 완화를 해줘야 되는데, 자, 올해 서울의 재건축 단지에서 나온 일반 분양 물량은 참, 제가 기사가 잘못된 오탄 줄 알았습니다. 275가구, 전체 서울에서 275가구에 불과하다. 결국은 이렇게 규제 일변도를 하다 보니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죠. 자, 내년에 그 3월달에 대선이 있죠. 이 대선에서 어떤 정부가 다시 들어설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이렇게 여기서 정치적 성향을 내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부분은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정부 등 공공 부분에서 이 자꾸 개입하거나 간섭하면 안 된다. 민간의 이 부분을 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물론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렇지만은 그 매물이 나오고 이 공급이라는 건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만 공급이 아닙니다. 그죠? 현재 있는 주택들의 매물을 많이 확 나오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이것도 공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놓을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지금 현재 서울이나 이런 부분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최고로 많은 증여가 빠져. 내가 세금 내느니 증여하겠다. 증여세 물더라도 내가 그보다 더 많은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증여를 하겠다. 이런 지금 추세라는 거죠.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